두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희룡 대 이재명이 분당 보궐에서 맞짱을 뜬다.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바로 지금 성남시장, 이게 아주 지방선거 치고는 아주 역대급, 네, 그리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선거가 바로 성남시장 선거로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남시장에 어느 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더 점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유야무야 될 그럴 상황인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면은 바로 대장동이 성남시 산하 아닙니까? 분당. 네, 분당에는 갑과 을, 병도 있나요? 갑을병, 예, 세 지역구가 있을 텐데, 바로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이제 수사와 법원 판결을 앞섭니다만은 성남시장이 예컨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성남시 내부에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훨씬 더 용기를 갖고 이른바 이재명 비리에 대한 폭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지고 성남은 지금까지 3번 연속 그 민주당 쪽에서 시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째 민주당 아주 판인 것이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또 성남시장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은 내부 고발자들이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이렇다. 예, 그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이제 그 법화, 김혜경의 법화를 내부 고발을 한 것이고요. 바로 대장동 비리, 그야말로 권력형 초대형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이렇다 할 그럴 아주 초대형 폭로, 비리 폭로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선다면은 지금 현재 있건 아니면 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그 비리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에 아주 대역급들 출마가 지금 예상이 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병욱이라고 있습니다. 예, 분당의 김병욱. 이 사람은 거기에서 벌써 2번 그 재선 의원인데요. 바로 분당 갑의 김병욱 의원을 거기에 성남시장으로 지금 투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성남시장만은 무조건 자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도 보호가 되고 뭡니까? 대장동 게이트도 더 이상 활화산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책으로 완전히 불길을 막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선 의원인 현역 의원입니다. 김병욱, 예, 분당갑 의원을 출마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독려를 하면 바로 김병욱 의원이 이제 성남시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당에서 그렇게 저희가 성남시장으로 나가는 게 당을 살리는 기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진도가 나가면은 그 지역은 또 비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이 차출이 됐으니까 지역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궐선거를 하면은 바로 이재명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추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재명이 선뜻 그렇게 그렇게 나설까 하는 그런 의문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집에만 있는 이래야말로 정치 낭인이, 물론 뭐 당에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아놨으니까 자기가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마치 송영길이 서울시장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렇게 나름대로 커넥션이 작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만 있는 그런 허수아비보다는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은 사법 처리에서 한결 수리가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욱이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그 빈자리가
보궐선거를 치러주면 바로 이재명이, 네, 이재명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사는 집이 바로 분당의 수서동인가요? 네, 그 지역이 바로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김병욱이 성남시장, 그 다음에 재선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가면은 비어있는 자리를 아마 이재명이 차지를 하려고 출마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야, 어차피 이재명이라든가 이 대어급들이 만약에 나서면 우리도 이쪽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원희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희룡 얘기가. 원희룡 뭐 뜻과는 관계가 없는데 원희룡이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서 뭐 중소기업 장관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관의 선택이 안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원래 원희룡은 상당히 종로 보궐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3월 9일 날 최재형 후보가 종로의 의원이 됐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로 그 지역을 가기로 원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의도 정가 취재를 한 것은 원희룡이 종로가 어차피 정치 1번지니까 종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다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희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불발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위 기획위원장에 있습니다만은 예, 바로 저 분당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이재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카드는 왜 그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원희룡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란히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원희룡 그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대장동 일타강사 역할을 자임을 했죠. 예, 대장동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제보를 많이 받아서 대장동에 관해서 일타강사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자기가 아주 이재명에 불리한 그런 자료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수시로 얘기를 해서 대장동의 일타강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 있는 바로 저 분당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자기가 나설 명분과 실질적인 이득도 따라온다. 바로 저 일타강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기에 보면 뭐 이재명 얘기 나오고 뭡니까 그 부하, 네, 자기 왼팔 오른팔이라고 나오는 또 이름들이 쫙 나오고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김만배, 뭐 쭉 남욱 얘기가 쭉 나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했다. 국감에서 이재명한테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또 일가를 했죠. 그러니까 대장동의 일타 강사를 자임을 한 바로 원희룡이 분당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거기에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네, 꽤 있다고 봐야 된다. 이재명이 출마를 하면은 이재명 대 원희룡 대 이재명 이른바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 그런 식의 모험을 하려고 할까? 예, 만약에 거기서 이기면은 네, 그야말로 아주 대선급 그 초선이 되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정치 환경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면은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그 선거구에서는 성남 전체적에서는 75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예, 이른바 이재명의 정치 텃밭인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난 이재명과 윤석열이 얻은 표 차이가요, 75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75표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재명이 이기긴 이겼습니다. 예, 성남시 전체로는 표 차이가 75표. 참 팽팽했죠. 예. 308, 047, 30만 8천이고 2위가 윤석열 30만 7,972표. 뭐 정말 아주 예, 퍼센트는 똑같죠. 48.2. 네. 성남 전체 이재명이 정치적인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없었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출마를 보궐선거 김병욱이 만약에 성남시장으로 옮겨가면은 그 지역이 분당갑이죠. 분당갑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당갑에서는 윤석열이 훨씬 앞섰습니다. 분당갑에서는. 그러니까 야, 분당갑에
이재명이 출마를 해도 상당히 정치 지향이 많이 바뀌었다. 네, 분당을이군요. 을. 분당갑이 김은혜 의원이 있는 데가 분당갑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입니다. 분당을. 네, 뭐 여러분들은 뭐 분당갑이나 을이나 그냥 분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 을 뭐 이런 걸 따지지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분당 선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네, 김은혜는 어떻습니까? 김은혜 의원은 바로 어제죠. 어제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라이브 생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김은혜가 출마 선언을 했죠.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경기도 이재명이 지사를 했던 경기도를 탈환을 하는 게 정권 교체의 진정한 마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경기도 철의의 여인 되겠다라고 지사 출마를 했는데 예, 이재명을 극복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실정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바로 김은혜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바로 윤석열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힘을 실어줬구나. 윤석열은 경기도지사의 김은혜가 됐으면 바라는구나. 왜? 바로 윤석열을 위한 대변인을 선거 과정 내내 하고 인수위도 대변인을 했죠. 그리고 어제 이제 대변인직을 오늘 마지막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신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임에는 배현진이 제 후임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아시아투데이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바로 지금 대장동이 걸린 성남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출마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바로 김병욱 여기에서 재선을 한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차출을 당하면은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재명이 지금 그걸 고심하고 있다. 네, 가능성은 뭐 차치하고라도 이 대진 자체가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강대강 대장동 일타 강사로 자임을 하는 원희룡도 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대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선 2라운드가 분당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제법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희룡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지사는 잘했나요? 해관님 말씀을 글쎄요, 제가 저기에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주도 쪽에 정통한 분이 제주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글쎄요, 원희룡 후보에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주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지사를 딱 중간에 몇 개월 남겨놓고 사퇴를 하고 경선에 적극 뛰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제주도에서는 뭐 그렇게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또 뭐 다른 일은 또 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해가님 그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나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진해꽃님이 또 이렇게 뿜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리츠빌님, 지안님, 네. 네, 진해꽃님이 바른 언론 우리 김전모 늘 존경합니다. 예, 제가 진해꽃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잘 아시죠? 네. 바로 원희룡 대 이재명의 분당 보궐 2라운드 이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예, 만평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김은혜가 밑에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있고 유승민이 들어와 철의 여인, 철없는 여인 경선 얘기군요. 바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일주일 전에 예, 뭡니까 주민등록 옮겨야 할 마지막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기고 딱 옮겼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미 했고요. 김은혜는 뭐 주민등록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분당이 경기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 그냥 출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김은혜 씨가 어제 출마 선언을 딱 하니까 들어와! 라고 저렇게 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 빅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본인은 이제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을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유승민은 철없는 여인으로 지금 대받아치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유승민, 김은혜 같은 저런 그 인사들이 나오면은 흥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경선 최종 경기도지사에서 아주 선전을 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저는, 예. 그리고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되면요. 정권 교체의 그 힘으로 지금 뭐 2달, 정권 3월 9일과 6월 1일은 딱 2달밖에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의 그 여력으로 쭉 그 파워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네, 그 국민의힘 이제 곧 여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파워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더 높다라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몰라, 네, 송영길 시장 출마라고 돼 있는데, 송영길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바다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국힘, 예, 상대방 진영이죠.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도 친문 쪽에서 저렇게 상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송영길 너 다이빙만 해봐라. 냉큼 우리가 가서 찔러 피를 나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송영길은 그렇습니다. 뒤에 친이계, 이재명 작품이라고 저를 보죠. 송영길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송영길의 텃밭이 인천인데 물론 뭐 호남 출신입니다만은, 네, 서울시장 출마를 이재명이 유도를 했다라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친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친 이재명을 제외하고 국힘이나 친문에서는 다 송영길을 저렇게 아주 뭡니까 저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만평은, 네,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만평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여러분 지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살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좋아요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예,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봐 주시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저 김동원과 또 아시아투데이를 위해서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주만님, 해가님, 김재선님, 울산 우파님, 지아님, 네, 경청을 해드려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월남 천잔을 김재선님이 어떤 유공자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김재선님이 월남 참전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